저는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한 생각을 계속 묻어둔 채로 뭔가 지내고 있으면서 어떤 자살이라는 그 단어가 저를 누르고 있고 일상을 지내고 있는데 진물처럼 죄책감 같은 게 조금씩 나오고 있는 느낌? 그렇게 일상을 지냈던 것 같아요. 네, 안녕하세요. 내국자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은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정신과적인 문제를 직접 경험하신 내담자분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컨택트 시간입니다. 오늘은 어떤 사연을 지닌 사연자분이 함께 해주셨을지 간단하게 보내주신 사연 먼저 소개해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작년 10월에 가까운 친구가 자살을 했습니다. 그리고 저는 그 일이 있은 후 숨을 쉬는 매 순간마다 자살에 대한, 그러니까 친구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자살이라는 것에 압도당한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. 죽고 싶다는 생각도 하루 종일 하는데 그에 반해 친구의 죽음 이후 눈물 흘려 울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. 저는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생각을 깊이 하는 것이 힘든 것 같습니다. 친구의 죽음도 자살이라는 그 단어만 하루 종일 떠오를 뿐이지 그 친구가 자살하고 있는 모습이나 그 친구가 자살하기까지 힘들었던 마음들을 집중해서 생각해 보지 못합니다. 저는 항상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면서 하루 종일 답답하고 불안해서 죽을 것만 같아요.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상실감을 회복하는 방법은 많이 있지만 가까운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는 덜 다뤄졌던 것 같아요.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을 알려주시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. 간단하게 오픈해 주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25살 대학생 내담자입니다.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. 바로 조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. 작년 10월에 좀 큰 일을 경험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관계에 있는 친구분이셨는지 또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시기가 지나서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 2020년 10월이었고 아, 그렇군요. 네네네. 그 친구는 저보다 2살이 어린데 온라인상으로 만나게 됐어요. 그래서 우연한 계기로 만나게 됐는데 서울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친구는 본가가 서울이어가지고 근데 기숙사에 원래 사람을 들이면 안 되는데 저만 있다 보니까 매일 같이 그냥 몰래 그 방에 같이 지냈어요. 그러면서 근데 저희 둘 다 다른 친구가 거의 없고 저희 둘만 계속 지내는 그런 관계였어서 네, 아주 가깝게 지내던 친구였죠. 네, 굉장히 좀 급속도로 가까워지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분이 조금 잘 맞는다고 느껴지셨어요? 그 에브리타임에 보면 거기다 제가 뭐 어떤 글을 올렸는데 우연히 그 친구가 그 댓글을 보고 이렇게 쪽지를 주고받고 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결이 비슷한 친구였던 것 같긴 해요. 조금 우울하면서도 조금 진지하고 좀 내성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네. 항상 이 사연에서도 적었던 것 같은데 제 고질적인 문제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. 근데 뭔가 너무 답답하고 저는 항상 뭔가 취미도 없고 왜 살고 있는지 모르겠고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하고 싶은 게 없고 그냥 해야 하는 것들만 있는 느낌인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적었죠. 인생은 재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. 근데 그 친구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면서 어쩌다 이렇게 만날래 해가지고 제가 이제 기숙사 올라오면서 그 친구랑 만난 뒤로 계속 같이 지냈죠.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좀 있는 상황에서 두 분이 좀 그런 마음이 맞아서 좀 많이 가까워지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이 친구분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거는 알게 되신 시점으로부터 언제쯤일까요? 한 8개월 정도 지났어요. 혹시 같이 지내고 계시던 시기일까요? 방학 동안은 떨어져 지냈어요. 그래서 방학 때는 전 부산에 있고 그 친구는 서울에 있고 그러면서 뭐 종종 보고 하다가 2학기에는 그 친구가 대구에 학교를 다니는데 대구에 기숙사로 가게 됐어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10월 1일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2학기 기간한 9월부터는 거의 한 3번 정도 만나고 항상 줌으로는 계속 봤거든요. 일부러 막 공부할 때도 서로 줌 켜놓고 같이. 그럼 그 친구는 그렇게 뭐 줌으로
이 대화를 하면서 그런 힘든 이야기들 혹은 어떤 죽음에 대한 생각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셨었나요? 사실 이 부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음. 그 친구가 좀 자기의 어려움을 얘기를 잘 깊이 하지 않는 친구였어요. 근데 갑자기 좀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. 막 새벽에 갑자기 경찰에 전화가 왔는데 그 친구가 자살 시도를 해서 보호자, 그러니까 제가 친언니인 척 거짓말로 좀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 뭐 이런 사건이 있기도 했고 아무튼 그런 위험한 일이 계속 일어나는데 아주 자세한 자기 내면을 얘기를 하지 않고 물론 자기도 얘기하기가 어렵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랬다는 건 알고 있어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언젠가부터 한 그 친구를 되게 부담스러워하게 됐어요.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이제 다시 막 복학을 해서 조금 잘 지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제가 학생회 활동을 또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좀 밝은 친구들을 또 좀 알게 됐어요. 이게 너무 미안한 얘기지만 그 친구가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지면서 제가 좀 심한 말도 했어요. 막 너무 두 명이서만 붙어 지내는 거는 너에게도 좋지 않을 거야. 뭐 이런 이야기들.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접하기 전에도 사실 비슷한 일들이 어느 정도는 좀 반복이 됐었던 거고 그 과정에서 사실 옆에서 지켜보시는 게 좀 지쳤다라는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. 그런 마음 충분히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10월 1일의 이야기를 또 들어봐야 될 텐데요. 그날은 좀 어떻게 이 소식을 접하게 되셨을까요? 답사를 가야 됐어요. 개인적으로.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뭐 그 친구도 같이 가자. 같이 자연도 보고 하자 하면서 기차표를 끊어놨는데 저는 근데 그 친구가 몇 시간만 연락이 안 돼서 사실 불안하긴 했어요. 그때쯤에. 뭔가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그 친구가 위태롭다는 거를 계속 느끼고 있었고 저도 어떤 부담감이라든지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답사를 가야 되니까 이제 우리 내일 아침 10시에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보냈는데 한 2시간 지나도 답이 없는 거예요. 원래 진짜 5분만 있어도 답장이 오는 친구인데 전화를 해도 답이 없고 그래서 너 1시간만 더 답장 없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근데 4시간이 지나고 정말 연락이 안 돼서 신고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날 새벽에 저기 영종도라는 섬에 가서 자살을 했다. 라고 경찰께서 얘기를 해주셨어요.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마음이 놓였어요. 뭔가 마음의 짐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도 안 되지만 그때는 그렇게 느꼈어요. 제가 너무 어떤 책임감 같은 걸 가지고 있었던 건지 그리고 근데 사실 또 죽음이라는 걸 못 받아들이기도 했어서 그 좀 깜짝 놀란 게 제가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냥 혼자 사진 찍고 막 이러고 왔어요.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샤워를 하는데 그 친구가 자살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친구 자살했다는 걸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. 그 친구가 죽었는데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. 그랬는데 일단 어떤 충격 때문에 뭔가 일상을 지내고 있는 게 좀 불편한 거예요. 왜냐면 저는 계속 하루 일가 계속 지나고 있잖아요. 계속 나이를 먹고 있고 여기 얘는 멈춰 있는데 그리고 또 저희 집에 있다 보니까 막 걔가 왔었던 것도 생각이 나고 제가 뭐 과제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너무 싫은 거예요. 저는 앞으로 나가고 있다는 게 싫은 거예요. 그리고 사실 그 집에서 자꾸 좀 이상한 소리 듣잖아요. 그 친구 귀신을 보는 거예요. 저는 그게 무섭고 또 엄마도 너 그 소리 좀 그만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다른 친구의 자취방으로 도망을 갔어요. 그래서 다른 친구랑 아예 완전히 붙어 지냈어요. 그 기간에는 죄책감을 느꼈죠. 근데 조금 외면하고 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막 그 죽은 친구한테 막 전화를 걸고 카톡을 보내고 했다가 그 카톡을 최근에 보내면 목록 위에 떠 있으니까 그게 보기 싫어서 막 실명 뜨고 막 넘기고 근데 그랬다가 또 갑자기 연락을 하고 그렇게 2020년을 보냈죠. 진짜 너무 힘들고 혼란스러운 시기셨겠다라는 마음이 들고요. 진짜 저는 그때 그 책임감, 부담감이 어마어마하셨으니까 네, 그러실 수 있었겠구나 생각이 저는 충분히 듭니다.
그 뒤에도 진짜 그 정말 너무 의지하던 사람이 사라지게 되면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을 정말 많이 봐요. 네, 아직 뭐 살아 계시는 것 같다. 정말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일들도 많거든요. 네, 그런 반응들을 네,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심한 애도 반응이죠. 그런 걸 다 겪어오셨던 것 같네요. 충분히 홀가분한 마음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 전까지 너무 위태위태한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안 좋은 쪽으로 정리가 된 거지만 어쨌든 정리가 됐구나 라는 점에서 그런 마음 드실 수 있었을 것 같고, 또 그럼에도 괴롭고 슬프고, 근데 뭔가 앞으로 나만 나가고 있다는 게 싫고. 그러면 해가 바뀌면서는 좀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시던 것 같으세요? 근데 사실 2021년은 제가 되게 개인적으로 바빴던 학교 일 때문에 되게 바빴던 거라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. 뭔가 개인적인 어떤 것을 위해서 개인적인 행복이라든지 성취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저는 싫은데 학생회를 한다거나 하면 피해를 끼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실 열심히 살긴 했거든요. 열심히 살았는데 제 개인적인 일들은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. 뭔가 그 친구는 멈춰있는데 저만 계속 앞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힘들게 지내다가 저도 일단은 학교 상담센터를 일단 먼저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조금 이상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그 선생님께서 그냥 먼 곳에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. 죽어있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좀 저는 더 혼란이 왔거든요. 저는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한 생각을 계속 묻어둔 채로 뭔가 지내고 있으면서 어떤 자살이라는 그 단어가 저를 누르고 있고 일상을 지내고 있는데 뭔가 막 진물처럼 죄책감 같은 게 조금씩 나오고 있는 느낌? 그렇게 일상을 지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12월 17일 금요일에 종강을 하고 그 토요일 아침에 바로 정신과에 갔어요. 지금 한 달 정도 치료를 받고 있어요. 네. 저는 좀 인상 깊게 들었던 부분이 이런 학생회 활동 같은 거는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열심히 했었던 것 같다라는 부분이 좀 기억에 남거든요. 사실 이렇게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좀 이전부터 살아오셨던 건 아닐까 라는 마음도 좀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선택을 했던 그 친구에 대해서도 이 친구는 멈춰 있는데 나 혼자 앞으로 가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건 뭔가 안 되는 거다. 뭔가 마치 피해를 주는 것 같다. 이런 생각 때문에 더 그런 모습, 그런 행동을 하는 스스로를 더 좀 안 좋게, 싫게 좀 보시는 거 아닌가 하는 좀 마음이 들었어요. 혹시 그런데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. 이런 생각들을 혹시 이전부터도 해오진 않으셨을까요? 한 번도 못 해본 생각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제가 하고 싶은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해야 할 것들은 너무 많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. 저번에 그 영상 중에 TCI 검사 얘기하셨잖아요. 근데 저도 그거를 보고 예전에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 어떤 게 제가 엄청 낮게 나왔는데 어떤 점수가 자기 핸들을 얘기하는 부분이래요.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검사를 신청하거나 지금 내부자들에서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 것도 제가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그냥 연락이 와서 한 거고 제가 선택해서 한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. 뭔가 항상 떠밀리듯이 살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? 그래서 저는 뭐 자기 효능감이라든지 자기가 하고 있다든지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지내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으신 것보다는 정말 해야 되는 거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재미 같은 걸 느끼기는 너무 어렵잖아요. 아마 상담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내담자분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편하다면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메시지를 좀 주고 싶으셨던 거 아닐까라는 좀 추측은 하게 됩니다. 네, 그런 말씀이 맞았던 것 같아요. 살아있다는 게 그러니까 육신으로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도 다 살아있으니까 네,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아마 스스로 좀 뭔가 열심히 사는 게 이제 혐오스럽다라고 하셨는데 나도 마찬가지로 벌을 좀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주고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더 피하게 되셨던 것 같고 스스로를 좀 더 뭔가 방치하거나 좀 더 괴롭히는 쪽의 어떤 선택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일반적인 우리가 가까운 사람을 잃었을 때 경험하는 애도 반응보다는
좀 더 큰 뭔가를 느끼셨던 것 같고 병원 진료를 선택하신 거는 잘 하셨던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친구에 대한 어떤 모습을 떠올리거나 그 친구의 어떤 뭐 심리적인 과정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자살이라는 단어 자체에 좀 압도당한 느낌이었다 하셨잖아요. 그건 좀 어떤 마음일지 좀 지금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까요? 그 친구도 그 친구 자신의 원인을 몰랐어요.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. 근데 매일 울고 그런 것처럼 저도 그 친구의 원인을 모르겠는 거예요.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이게 인과관계가 너무 많이 얽혀 있는 것들은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치달았거든요. 자살을 했다는 게 그러니까 스스로를 죽인 건데, 근데 그게 그러니까 한두 가지 이유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도무지. 조금 이상한 말이지만 이건 막을 수가 없었던 일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를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. 제가 어쩌면 이걸 회피를 하는 걸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의 죽음을 한 사람이 막을 수가 없다 도무지. 저는 그 친구를 제가 만난 것도 제가 결정을 한 게 아니라 우연히 그 글을 썼는데 그 시간에 그 애가 보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둘이 같이 있을 수 있었고 이런 너무 많은 인과관계들이 얽혀있는 일이기 때문에 만남 역시 그랬다면 헤어짐 역시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약간의 회피를 하고 있죠. 회피라고 얘기하셨지만 저는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. 한 사람의 죽음을 어떤 한 사람이 막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오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 사람에게는 뭐 너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을 거고 아무리 가깝다고 하더라도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감정들이 있었을 텐데 그걸 내가 다 미리 알아채고 뭔가 그걸 어떻게 바꿔줄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한테는 너무 버거운 짐을 지우는 거고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진 힘을 너무 크게 평가하는 일이 될 수 있겠죠.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남에도 너무 여러 가지 우연들이 겹쳐서 만나게 된 것처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별하시게 된 것도 마찬가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는 그거는 굉장히 현명한 생각인 것 같아요. 그럼 그 지금 치료 받으신 지 한 달 정도 되셨다고 하셨고요. 요즘 마음은 좀 어떠세요? 생각이 되게 안정이 돼서 제가 뭔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진 않지만 주어지는 일들은 하려고 하고 있어요. 예를 들면 저한테 이런 기회가 와도 이거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좀 덜해진 것 같아요. 이제 저희한테 몇 가지 또 질문들을 주셨어요. 죽음을 말리는 게 이기적인 행위다라는 인식이 SNS에서 확산되고 있는데 이런 게 납득될 수 있는 생각으로 볼 수 있지 또 궁금하다. 왜냐하면 제가 아까 했던 얘기 중에서도 너무 많은 인과관계로 얽혀있기 때문에 물론 좋은 환경에서 좋은 치료를 받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모든 게 이렇게 잘 느껴서 살아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고통이면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.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것인지 어려운 문제네요. 뭐 저도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 출구가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. 어딘가에 내가 보지 못한 그래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. 근데 이렇게 죽음을 선택하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마음이 굉장히 좀 우울하신 경우들이 많잖아요.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는 생각의 방향도 더 부정적인 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무언가 외부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라든지 나 자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굉장히 부정적인 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어떤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죠. 그 객관적인 마음이 괜찮은 상태에서는 뭐 이 정도면은 충분히 괜찮은 상황이야 라고 여길 수 있는 게 우울한 마음 하에서는 이건 아니야 너무 괴로워 죽는 게 낫겠어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1차적으로는 조금 다른 쪽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. 저는 좀 철학적인 문제인 것 같긴 한데요. 저는 그 사람을 죽음을 말리는 거는 이기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나는 이 사람이 죽지 않았으면 좋겠고 살았으면 좋겠는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긴 하잖아요.
네, 그게 뭐 좋고 나쁘고 뭐 이거를 떠나서요. 그렇긴 한데 죽음을 말린다기보단 저는 결국엔 죽으려는 이유를 다루는 게 이제 뭐 정신과 의사로서 하는 일이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괴롭거나 너무 고통스러워서 결국에는 이거를 끝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결국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데, 사실 저는 그 죽음 자체를 말리려는 것보다는 이분이 덜 고통스럽고 덜 괴롭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죽음 이외에도 있다고 믿고 그거를 같이 찾고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. 이기적인 행위다 라는 파트랑 요 죽음을 다루려는 마음이랑 조금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. 오늘 말씀을 막상 듣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대별로 내 마음이 어떤 식으로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지를 잘 캐치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분명히 예전에는 그런 회피하려는 마음이 강하셨던 것 같지만 지금 이렇게 좀 달라지고 계신 거를 보면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지금까지 이제 내담자분의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요. 이 자리를 빌어서 방송 보시는 또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? 가까운 사람의 상실이라는 건 모두가 힘든 일이지만 자살을 했다는 거는 더 죄책감이 드는 일이잖아요. 내가 이렇게 했으면 그때 이 선택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, 그리고 또 일반적인 죽음이라면 되게 위로를 많이 받는데 자살은 그렇지가 않잖아요. 왜 옆에 있는데 그걸 몰랐냐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, 일단 물론 처음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죄책감조차 못 느끼고, 그래서 나는 왜 슬프지도 않지? 왜 눈물도 안 나지? 이런 생각하면서 나는 사이코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, 근데 그게 또 시간이 지나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,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걸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고, 근데 확실한 것은 자살을 한 사람은 한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말로만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많은 상황들이 인과적으로 얽혀있는 일이기 때문에, 내가 만약 일을 썼다라면 생각을 조금 그만두고 내 일상을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답을 구하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와 상담을 시작하셨지만 결국에는 내담자분 마음속에 답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지금 말씀이 저는 진짜로 많은 분들께 좀 위로가 될 것 같아요. 네, 저희가 전달하는 것보다 직접 경험하신 만큼 많이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러게요. 좀 오늘 어떠셨는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다면. 소감?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이 친구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압박감이 있었어요. 그냥 얘기를 꺼내야 되는데 저는 얘기도 하기 싫어 상담도 안 다니려 했었고 그랬는데 또 여기 오면 얘기를 꺼내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, 다시 취소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이게 막상 상담을 받든 어떻든 얘기를 시작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정리가 되는 것들 있잖아요. 저도 정리가 조금 된 것 같거든요. 정리를 하고 오지도 않았는데.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고 너무 답답하다라고 했을 때는 상담센터를 가거나 이렇게 병원을 가거나 하면서 말을 하거나 아니면 글을 좀 쓰거나 한 방법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오늘 소중한 말씀 드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, 저는 참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, 이렇게 자세히 어떤 생각, 감정들을 들어봤을 때 정말로 다 이해가 되고 이상하게 들리지가 않거든요.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. 오늘 내담자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저희는 다음 컨택트 시간에 또 다른 사연자분의 솔직하고 또 소중한 이야기를 들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 쓰기,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